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대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박지갑입니다. 여러분들께 그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 바로 직전 시간에 이제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위암은 굉장히 줄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오래전에 위암이 거기도 제일 흔한 암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줄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선진국 암에 해당하는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무척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장암이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고 에너지 이제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운동량은 줄어들고 옛날같이 많이 걸어서 다니질 않고 차를 이용하면서 운동량이 적어져 가지고 남자의 혈값이 제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암이 대장암입니다. 근데 대장암은 딴 암에 비해서 예후도 좋고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대장암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장암이 생길 수 있는 그 떡잎이 미리 나타나서 우리가 그 떡잎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신경만 쓰면 대장암은 10중8구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장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럼 대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대장암이 왜 생기고 또 대장암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냐 하는 것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결국 밥을 먹어가지고 그걸 소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제 쓰는데, 밥을 소화시킬 때 우리가 이제 위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소장, 작은 창자에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럼 소화를 시킬 때 작은 창자에는 이 밥이 굉장히 물이 많은 상태로 곤죽을 만들어 가지고 소화를 시키죠. 곤죽을. 그런 얘기는 이 곤죽 상태로 소화를 시키고 남으면은 대장으로 넘어올 때 한 1500cc 정도가 됩니다. 큰 포도당으로 한 병 반 정도의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변으로 해서 우리가 변을 본다면 대장으로 넘어온 것을 그대로 변을 본다면 하루에 변을 수십 번 봐야 됩니다. 30-40번. 1500cc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이 하는 일은 소화를 시키고 아주 곤죽같이 물이 많은 상태로 넘어온 것을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되직하게 양을 줄이는 겁니다. 10분의 1로 1500cc 됐던 걸 한 150cc 정도로 되직하게 줄여가지고 비교적 좀 굳게 만드는 거죠. 똥으로. 그래서 갖고 있다가 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점잖은 시간에 변소에 가서 변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은 다 없애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단 다 없애면 하루에 수십 번 변을 봐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들은 하늘을 나를 때 똥을 찍찍 싸죠. 한마디로 물로. 그런 제가 볼 때 대장같이 이렇게 물을 흡수해서 똥으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날아다니려면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 그냥 소화시키고 나면 바로바로 싸버려야 하늘을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은 이게 땅을 기어다니니까 아주 뭐 똥을 좀 갖고 있어도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서 똥 무게 때문에 뭐 걷는데 힘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점잖은 시간에 변을 봐야지. 사람 만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똥 누면은 이게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장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을 싹 없애도 문제는 없는데, 단 없애면 이제 참새 마냥 묽은 똥을 넣어야 되니까 단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작은 창자를 갖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항문에다 연결을 해서 그 변을 또 이렇게 대장 같은 역할을 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대장을 다 제거하고도. 그렇게 되면 이제 변을 하루에 한 서너 번, 뭐 너다섯 번 봐요. 그거는 우리가 여자들도 화장실에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화장실 가서 변 보니까 뭐 오줌 누러 들어갔나 보다 할 때 똥 놓고 나오면 되니까 사는데 문제 없죠. 근데 이제 대장은 수술하고 나면 대개들 얼마 잘라냈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요. 얼마 잘라냈냐? 그건 사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 잘라도 그만인데 뭐 조금 잘라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면
이 대장이 이제 대장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대장은 그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뱃속에 이 가상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아래쪽 그 숨을 쉬는 횡격막 밑에 그 올라가는 대장, 옆으로 가는 대장, 내려가는 대장,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쌓고 있어요. 더 중요한 소장은 소화를 시키려면 아주 뜨뜻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뱃속 가운데 있고 작은 창자 똥이 있는 거는 그 가상자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대장이 이제 소장 처음에 한번 또 태어날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임신이 되면 아기가 우리 왜 사진에 보면 처음엔 올챙이 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아기가 처음 생길 때. 즉 사람 창자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똑바른 이 볼펜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창자가 똑바로 돼 있으면은 밥 먹으면 바로 똥구멍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소화관을 창자를 길게 만들어서 뱃속에다 우겨 넣은 겁니다. 그죠? 최대한 길게 해서 그래서 한 작은 창자, 큰 창자 합하면 한 5, 6m 뭐 넘을 이렇게 상당히 길게 해서 넣고 대장이 한 1m 50쯤 됩니다. 150cm. 그러니까 작은 여자 키만 하죠. 대장 큰 창자만 해도 그 큰 창자가 결국은 물을 흡수하고 또 대장도요. 처음에 이제 맹장이 있는 부위, 작은 창자에서 대장이 시작하는 부위, 그게 이제 상행결장, 올라가는 결장 그러는데 거기는 대장이 비교적 굵어요. 거기는 왜? 작은 창자에서 많은 물로 된 걸 받기 때문에 비교적 굵어요. 굵어서 이제 거기서는 이 굵은 대장이 점점 가면서 이제 수분을 흡수하면서 대장이 오른쪽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대장 끝나고 횡행결장에서 내려가는 결장으로 갈 때쯤은 대장이 좀 가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장암도 증세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은 처음 시작하는 오른쪽에 있는 대장은 맹장 근처에 있는 대장은 대장이 굵고 또 거기에 넘어오는 대장은 아직 굳어지기 전에 물같이 돼 있어요. 똥이 굳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암이 생기고 지 마음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왜? 똥이 물컹물컹하니까. 그래서 혹이 비교적 흐물흐물해요. 혹이 흐물흐물하니까 거기서는 피가 나도 뻘건 피가 안 나고 그냥 눈에도 안 보이는 현미경적으로 흐물흐물한 데서 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서는 잘 모르는데 오래 있다 보면 빈혈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별 증세가 없어요. 오른쪽 아래 생긴 대장암은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맹장 수술한 적도 있고 진단을 굉장히 옛날에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소화불량 정도만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증세가 없죠. 그러다가 빈혈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체크하다가 이 빈혈 원인이 뭔가 하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대장암이 나오는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분이 흡수돼서 똥이 좀 굳어지는 데쯤에서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암이 생길 때 이게 마음대로 못 자라요. 왜냐하면 똥이라는 놈이 탁 있기 때문에 암이 자라도 이렇게 큼직하게 못 자라고 똥을 둘러싸는 식으로 자라요. 이렇게 둘러싸는 식으로. 근데 이 둘러싸는 식으로 자라면서 창자가 이렇게 좁혀지겠죠. 좁혀지는데 거기에 굳은 대변이 지나가다가 처음에는 똥이 지나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또 가늘어지고 좁아지면 똥이 가다가 걸리겠죠. 거기에 이렇게 턱 걸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편할 수가 있죠. 불편하다가 사람 몸이라는 거는 자기가 적응을 하니까 요거를 짜내기 위해서 창자에 가스가 고이면서 이걸 짜낼 때 아픕니다. 배가 좀 불편하죠. 왜? 우리 몸의 창자는 느낌이 없어요. 대장은 느낌이 없고 창자가 아플 때는 언제냐면은 가스가 많아서 많이 늘어날 때, 또 아니면 아주 심한 수축을 할 때, 아니면 피가 안 통할 때, 이럴 때 아파요. 이게 아주 그는 한목적적이죠. 왜냐면은 창자에 뭐가 내려가는 걸 느낀다면 우리 살 수가 없죠. 밥 먹으면 맨날 창자에 뭐 밥 내려가는 걸 느끼면 야 여기 내려가는구나 저기 내려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창자는 꼬집어도 이렇게 만져도 잘 몰라요. 만지는지. 근데 창자를 수축을 하면 아프고 또 늘어날 때 아픈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늘어날 때 아파야 자기가 야 이거 너무 늘어나면 뻥하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아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지독한 수축을 할 때도 이게 무척 아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장암 저쪽 그러니까 아래쪽 직장 쪽으로 갈수록 똥이 굳어지고 암이 이렇게 둘러싸는 식으로 가다가 막히게 하는 증세가 있어요. 그러면 물도 고이면 썩는데 대장에 똥도 고이면 썩겠죠. 그래서 대장암이 진행되다 보면은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바로 갔는데 그쪽에 암이 생기면 이상하게 변 습관이 고르지 않게 되고 또 이 똥이 썩으니까 설사를 하겠죠. 배가 아프면 설사했다가 또 변비가 왔다 설사했다 변비가 있다 이런 증세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항문 근처에 암이 생기면 항문 근처에 있는 직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이제 변이 직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거든요. 쌓아놨다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변을 보는데 거기에 혹이 생기면 본인은 똥이 들어와서 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죠. 가면은 똥을 넣어도 혹이 빠져나올 수가 없죠. 혹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또 똥이 마려운 겁니다. 여기 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자꾸 들락날락거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피도 이제 딱딱한 변이 내려가다가 대장이 생긴 혹을 이렇게 긁으면 피가 나올 텐데, 그 혹이 생긴 것이 항문에서 가까운 부위에 있으면은 변의 색깔이 그런 대로 좀 붉은색을 띨 수가 있지만, 여기 항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똥과 함께 피가 섞여서 이게 변해서 좀 검붉게 나올 수 있게, 검붉게. 그 다음에 또 근데 어쨌든 대장암이 이런 증세들이라는 건 꽤 혹이 커졌을 때, 대장암이 초기에는 아무런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장암이 걱정이 된다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소득 수준이 꽤 높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돈으로 해야 되지만 자기가 지금 수입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나라 보건소에서 이제 검진하라고 나오거든요. 자기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같으면은 한 67,800원 월 보험료가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같으면 한 57,500원 월 보험료. 이게 우리나라 보험료 부과 기준 중간이거든요. 그거보다 적게 내는 분은 나라에서 5대암 검진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장암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라에서 하는 검진은 뭐로 하냐면요, 변을 내려옵니다. 변을 내면 거기에 출혈한 증거가 보이면 대장 내시경 검사나 대장 사진 찍는 것까지는 무료로 나라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대변 검사해가지고 이 첨단 시대에 무슨 암 검진을 하겠냐 이렇게 무시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제가 대장암을 전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 실험실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첨단 기법을 개발해가지고 뭐 유전자 분석 또 아니면 단백질 분석 이런 걸 해서 변에 피성분 나오느냐 하는, 요새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검진 방법과 두 개를 비교해봐도 그 방법보다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증명이 된 검진 방법은 변에 피성분이 보이는가 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 환자 중에도 지금 1년에 제가 한 300여 명 수술하는데 작년 10월 같은 보통 제 환자의 한 10% 이상은 국가검진을 통해서 대장암이 발견돼서 오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빨리 발견이 돼서 와요. 임파선에도 안 가 있고, 그래서 간단히 배 구멍 뚫어서 복강경 같은 거로 우리가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그렇게 뭐 가정 형편이 넉넉한 분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 검진을 통한 분들이 더 빨리 발견된다. 혹시 주위에서 보건소에서 국가검진하니까 변 좀 내라 그러면 뭐 똥이 비싼 거라고 안 줍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만 주면 되거든요. 주면은 국가에서 체크해가지고 여기 좀 피성분이 보이는데 정밀검사해서 해가지고 찾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좀 잘 살아가지고 나라 보건소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최소한 5년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몇 살부터 하느냐? 국가검진은 50세부터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저는 40세부터 하길 원해요. 40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회나 이런 학술적으로는 최소한 5년에 한 번 내시경하는 걸 권하지만, 집안에 대장암 병력이 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대장에 생긴 혹이 되기를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시경을 해서 뭘 하자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장에 폴립, 즉 처음에는 쌀알 갔다가 커서 콩알 갔다가 나중에 여자 젖꼭지까지 커졌다가 좀 더 커서 암토랄만 했다가
결국 그게 5년, 10년 있다 암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내시경에서 그 폴립을 계속 띄워주면 대장암은 10중 8구 예방이 됩니다. 암이 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상당 분들이 내시경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40세, 50세가 넘었는데 내시경을 안 하셨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든 꼭 하세요. 근데 이제 한 60세가 되면 거의 60% 이상에서 혹이 있습니다. 폴립이. 그러니까 50세가 넘으면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면 셋 중에 하나는 40, 50세가 넘으면 벌써 셋 중에 하나는 이런 폴립이 있어요. 그거를 5년, 10년 키워가지고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장암을 그러면 누가 받아야 되냐? 전 국민이 다 받아야 됩니다. 왜? 선별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아니라 가족력이 있으면 더 잘생기지만 가족력이 없어도 워낙 우리나라 국민의 이제 대장암이 흔해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피검사 가지고 진단이 안 되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검사에 이제 CE라는 검사가 대장암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이거는 진행됐을 때 상당히 진행됐을 때 나오는 검사이기 때문에 암 검진을 위해서는 그 피검사가 도움이 안 됩니다. 되게 그 피검사는 암 수술해놓고 나서 혹시 재발하지 않나 하는 걸 추적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냥 내가 피검사 하나 해가지고 대장암이 있다 없다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피 한 방울로 암 전체 진단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피 한 방울 가지고 검사한다는 것은 암을 여러 개로 확실히 진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거를 빨리 한번 쭉 볼 수 있다 이건데 그게 본다는 게 뭐냐면은 초기에 진단한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검진이라는 거는 상당히 진행된 암을 찾는 게 아니라 암 시초 때 얼른 찾아가지고 깨끗이 낫자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혈액검사 가지고 혈액검사가 도움이 되는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간암에서 알파 태아 단백 검사하는 거하고 전립선암에서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 이 두 가지는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국가검진을 통해서 변 검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폴립이 있으면 다 띄워줘야 됩니다. 폴립을 절대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왜? 그 폴립이 남겨도 간혹 폴립 중에는 암으로 안 변하는 폴립도 있어요. 염증성 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조직을 띄어서 현미경 검사를 하기 전에는 이 폴립이 암으로 변할지 안 변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폴립이 보이면 다 떼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폴립을 떼어내고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언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느냐? 폴립이 아주 조그맣고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 한 3년쯤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폴립이 크고 몇 개 발견했다 그러면 1년쯤 있다 다시 해야 됩니다. 해서 또 다시 생긴 거 없나? 그 다음에 떼어낸 부위에 다시 또 생기질 않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죠. 그죠? 그러고 그러면 이제 폴립이 생겼을 때 우선 폴립을 떼어내고 폴립을 떼어냈는데 운이 나쁘게 거기서 암세포가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암세포가 보여도 이 폴립에서 암세포가 들어간 깊이에 따라서 초기라면은 점막층에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로 치료가 끝납니다. 근데 점막 하층 그거보다 이제 근육층, 장막층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깊이가 있는데 점막 하층에서 예를 들면 몇 미리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그거보다 조금 깊어지면 창자를 복강경으로 하든 뭐로 하든 잘라내야 됩니다. 그 왜 잘라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창자 밖에 있는 임파절로 암세포가 도망가거든요. 근데 임파절로 간 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창자 속에서는 처리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대장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임파절에도 암이 갔다. 이제 그러면 항암제를 쓰게 되죠. 항암제를. 왜? 임파절에 갔다는 얘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딘지는 모르게 암세포가 또 퍼져 있는 놈이 있다 이겁니다. 왜? 암이요 1cm 크기만 돼도 10억 개의 세포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또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자기 고정된 자리가 있지만 백혈구는 몸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어디 균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암세포는 운동성을 얻어가지고 고정된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cm만한 작은 암을 껴내도 5년, 7년 있다 재발하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 간 폐로 가고 또 유방암이 뼈 폐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파절에까지 암이 갔다 그러면 이제 항암제를 써서 멀리 도망가 있는 씨를 말려버리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얘기했는데 방사선 치료는 뭐냐? 대장암은 방사선 치료를 안 합니다. 왜 대장암은 방사선 치료 안 하냐면은 대장암이 나중에 문제되는 분들은 대부분 전신에 퍼져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전신 치료가 아니라 국소 치료입니다. 국소. 수술같이. 방사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쪼이면 사람이 죽어요. 방사선이라는 건 한 부분을 치료하는 건데 특히 방사선은 직장암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왜 직장암이 좀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직장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왜 하냐? 직장암으로 아주 나중에 고생한 분들을 보니까 넷 중 하나는 직장 근처에 수술한 근처에 국소 재발이 문제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직장 근처를 깨끗하게 남아있는 암세포를 다 없애자 하는 게 방사선 치료예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되게 수술 전 네, 그러면 슬라이드를 지금 빠른 시간 돌려가면서 보겠습니다. 국민들 이제 넷 중 하나가 암으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국민들 돌아가실 때 12%가 뇌혈관 질환, 한 5, 6%가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대장암이 과거에는 한 4번째쯤 됐었지만 점점 이게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 아까 처음에 나왔던 대장암이 계속 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서부터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여성 뱃속을 본 거고 자궁이고 나팔관 난소고 여기서 난자가 배란돼서 나팔관을 패고 내려갈 때 남성들이 이제 사정을 하면 정자가 꼬리치고 가서 수정란이 돼가지고 이게 한 60조 개로 불어난 게 우리 몸이죠. 그러고요. 이 암세포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만 자라면 양성혹이지만 이 세포들이 마음대로 퍼져서 도망다녀서 이렇게 막 퍼지는 게 이제 암이고 이건 대장암이 간이나 폐까지 퍼진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암세포가 왜 출현하냐면은 이 몸속에 있는 유전자의 요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될 때 암세포가 출현하고 이런 암세포가 또 왜 생기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똑딱하는 1초 동안에 우리 몸에서 거의 60만 개의 세포가 파괴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만지지 않는데도 이렇게 이러냐고. 60만 개의 세포가 내 몸에서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하루에 약 500억 개의 세포가 내 몸에서 없어지고 만들어져요. 그런 하루에 합성되는 유전자 길이가 달나라를 13만 번 다녀올 정도로 유전자를 합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유전자를 합성할 때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먹으면 이 유전보호가 바뀌어가지고 암세포가 출현하기 때문에 이 유전보호가 바뀌는 발암물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우리 현대 생활에서는 흡연입니다. 흡연에 몇 종류가 들어가면 69종류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69종. 근데 특히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대장 속에는 여러분 똥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이 그런 데를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새로운 세포가 떨어져 나오고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새로 유전자가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 발암물질이 들어가면은 유전자에 에러가 생겨가지고 이제 암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는 부위는 세포가 많이 새로 합성이 되는데 이런 데서 생겨요. 아까 이제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 슬라이드인데 처음에는 창자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똑바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점점점 자라면서 창자가 커가지고 뱃속을 꽉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대장, 옆으로 가는 대장, 내려가는 대장 이렇게 그리고 길이가 한 1m 50대고 처음에 1500cc 정도가 소화된 것이 작은 창자에서 대장으로 와서 여기서 결국 10분의 1로 줄어서 150cc 정도의 똥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 1m 50대는 대장의 끝부분 15cm가 직장인데 직장 여기에 전체 대장암의 반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대장의 내용물들은 여기 오면 빨리빨리 내려보내요. 내려가서 여기다 쭉 싸놓고 있거든요. 직장에. 그러니까 직장에는 똥이 늘 고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문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똥이 만져져요. 직장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장에 똥이 있어도 이건 바로 자꾸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수술하고 나서 변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초반에. 그 왜 자주 보냐면은 이 직장을 없애고 만약에 대장을 이 아래다 붙여놓으면은 이 직장이라는 거 원래 똥이 들어와도 가만히 갖고 있게끔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은 오랫동안. 그런데 이 결장이라는 데는 똥이 와도 그냥 지가 갖고 있으면 변비가 오기 때문에 오면 얼른 내려보내요. 근데 여기를 잘라 없애고 요걸 갖다 여기다 보내면 똥이 내려오면 지가 아직도 여기 있는 줄 알고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직장암 수술하고 나면 하루에 변을 치면은 뭐 10번, 20번 보죠.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변 실금이라고 해서 변 조절이 안 된다고. 변 조절이 안 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왜냐면은 여기에 항문이 여기에 이제 직장이 없어지고 이 결장이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계속 똥을 내려보내니까 아래에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항문이 변실금 같이 어떻게 자꾸 변을 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적응이 되고 이쪽에 있는 결장이 다시 직장 같이 지가 똥을 갖고 있게끔 습관이 되면 변 보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대장암, 결장암, 직장암이 이제 헷갈릴 텐데 대장이란 이 결장과 직장을 합해서 대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장이란 이 결장은 쩔룩쩔룩쩔룩해서 여기까지가 결장이고 직장은 짤룩짤룩하지 않고 이렇지 않은 부위를 직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장, 직장을 합해서 대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개 전체 대장암의 반이 직장에 있고 이 직장이 한 뭐 15cm 되는데 우리가 손가락을 깊게 밀면 한 10cm까지 만져지기 때문에 직장암의 3분의 2는 항문에 손을 넣어보면 진단이 돼요. 그래서 대장암을 걱정할 때 어떠한 검사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항문에 손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대장암의 3분의 1이 진단이 됩니다. 우리 손가락이요, 두 번째 손가락은 민감해가지고 좁쌀할 만한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내 항문에 손을 좀 넣어보세요 하고 오히려 의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우리같이 대장암을 전문하는 사람은 뭐 맨날 항문에 손을 넣어보지만 보통 의사들은 그 뭐 냄새나고 그 몇 푼 받는다고 항문에 손 안 넣으려고 해요. 잘 그냥 뭐 CT 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것만 하지. 보통 의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똥구멍에 손 좀 넣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럼 뭐 때문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냐 아직 국가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올 가을쯤 우리 국립암센터에서 아마 발표하게 될 텐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전체 암 사망의 30%가 담배고 식생활이 잘못된 것이 프랑스 같은 데는 한 2%, 미국이 5%, 우리도 한 5%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 한 20%, 미국이나 이런 데가 한 4%인데 이게 점점 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자궁암하고 간암이 줄어들면 이게 내려갈 거고요. 그럼 대장암의 원인은 식이 요인, 나쁜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이런 게 있고요. 대장암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건 고칼로리 음식, 동물성 지방, 당분, 알코올이고요. 줄이는 거는 과일, 야채, 칼슘, 비타민 A, C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섭취 총 칼로리가 높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섭취가 많은 것이 나쁘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리고 또 붉은 고기, 고단백질, 고지방식 이런 게 결국은 칼로리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대장암이 무척 느는 거는 우리가 굶주릴 때는 없던 암이에요. 굶주릴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섬유소 자체는 암을 예방하지 않지만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면 똥이 굵어지면서 똥이 많은 양이 되면 내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변비가 안 오고 변비를 예방하고 또 과일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간접적으로 역할을 해서 하여튼 섬유소를 섭취 많이 하면 대장암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이나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술과 담배는 대장암을 많이 일으키고 운동 부족도 역시 대장암을 많이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운동 부족이라는 게 이제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대장암이 덜 생겨요. 왜냐하면 자꾸 몸을 움직이면은 장이 많이 움직이면서 장 통과 시간이 짧아지고 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만약에 활동이 줄어들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고 인슐린이 올라가면 대장암 세포로 성장을 시키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몸을 움직이는 사람한테 대장암이 덜 생겨요. 그냥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사장이라고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성혹이 나중에 암으로 되거든요.
요런데 5년에서 한 10년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양성혹이 점점 자라가지고 점점 자라서 이렇게 암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 새끼를, 조그만 새끼를 잘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해서 대장이 전체가 이렇게 깝질이 까지는 허는 병이 있는데 이것도 한 10년, 15년 되다 보면 여기서 암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문하는 게 유전성 암인데 전체 대장암의 한 20%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 중에 한 5%는 대물림을 하고 한 5에서 15%는 어쨌든 집안에 있는 유전되는 유전자가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유전성 암하고 일반 암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아버지한테 온 유전자, 정자를 통해 엄마를 통해서 온 유전자 쌍으로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유전자가 서로 보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쪽 유전자만 고장나서는 암세포가 안 나와요. 근데 보통 하나 고장나는데 20, 30년 걸린다면 암세포가 출현하려면 두 개 고장날 때 한 4, 50년 걸리는데 유전성 암은 정자나 난자의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정자나 난자가 수정란을 만들어서 애가 나오니까 깜난쟁이가 나왔을 때 걔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한쪽 유전자에는 고장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고장나면 암세포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면은 20, 30년을 이미 벌고 들어가기 때문에 20, 30년 빨리 암에 생겨요. 그래서 집안에 대장암이 유전하는 집 보면 딴 집보다 젊은 나이에 비슷한 대장암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도를 그려보면 뭐 어머니가 대장암이었는데 자식들의 한 반이 또 대장암이라든지 근데 대장암과 같이 취급하는 형제암이 있어요. 뭐냐 여성 자궁 내막암, 소장암, 오줌길에 생기는 암 이거는 대장암과 같은 성질의 암이기 때문에 가계도를 그려볼 때 대장암만 따지지 말고 엄마가 자궁 내막암이었는데 아들 얘는 대장암, 얘는 소장암, 얘는 뭐 이렇다 그러면 그건 다 대장암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성 대장암도 이제는 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지 제가 수백 가족의 그런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유전성 암 중에는 그 비용종증 유전성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장의 혹이 여러 군데 생기기 때문에 대장암 수술할 때 대장을 전체를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2번, 3번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이런 사람은 자궁 내막암이 잘 생겨서 아기를 다 낳았다 그러면 자궁도 같이 제거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할 때는 가족력을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하는 방법이 달라요. 가족력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 간에 수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의사들이 모르고 그냥 부분 절제만 하면은 한 몇 년 있다 또 배를 갈라야 되고 또 몇 년 있다 여자인 경우는 자궁 내막암이 생겨서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입술에 파리똥 쏜 것 같이 요거는 포에츠에가라고 이것도 유전성 대장암의 일종입니다. 요런 그래서 결국은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운동 많이 하고 또 이런 야채 들고 뭐 이러는 것이 이제 대장암을 예방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에 사는 건 50세 넘은 사람들 매년 변 검사해가지고 피성분이 보이면 대장 내시경이나 사진을 찍어서 나오면 또 수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는 증세가 오른쪽에 생긴 대장암이 이렇게 대장이 굵으면서 이 마음대로 자라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서 여기서 출혈이 오고 잘 막히지도 않고 그런 게 증세가 특징적이 아닌데 이쪽 점점 지나갈수록 이렇게 꽉 둘러싸는 식으로 자라고 똥이 내려가다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뭐 이런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거를 긁으면 출혈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 생기면은 변 본 후에도 또 변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증세를 느낄 수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암 초기에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대장암 진단에는 항문에 손 넣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변검사 그다음에 CEA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검사는 상당히 진행됐을 때 그렇고요. 대장 사진 찍거나 내시경 하거나 그다음에 CT나 이런 거는 딴 데 퍼진 데 없는가 볼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항문에 손 넣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또 변검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피검사는 상당히 진행됐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 후에 추적 검사할 때 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 수술할 때 CT 같은 거 찍는 이유는 이렇게 간에 가 있다 이러면은 대장 수술할 때 동시에 간을 제거할 수 있고 간에 가도
딴 암과 달리 간을 제거하면 또 완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상당히 아주 점잖은 암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에 이렇게 생길 때는 초음파를 해서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깊이가 깊지 않으면 항문을 통해서 간단히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시경. 또 아니면은 내시경하기 힘든 경우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내시경함과 같은 영상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확대대장 내시경도 있고 초음파 대장 내시경도 있고 캡슐 내시경, 뭘 삼켜가지고 하는 내시경은 이거는 대장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소장에 내시경이 도달할 수 없는 소장인데 소장하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캡슐 내시경을 할 기회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그다음 페트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페트 하나 찍으면 전체 암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페트는 초기 암은 잘 못 찾아요. 대개 뭐가 있는데 이게 암인지 뭔지 헷갈리고 도대체 잘 모를 때 하나의 보조적으로 하는 거고 또 수술하기 전에 어디 저기 퍼진 데 없나 이런 정도 때 쓰는 거지 초기 대장암을 찾고자 페트를 한다든지 초기 위암을 찾고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트가 모든 걸 진단하는데 제일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다음 CT 페트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쟤들이 변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없나 굉장히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쓰는데 아직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쟤들이 사실 유전자 칩 같은 것도 만들어서 미국 특허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첨단 기법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아직은 내시경과 변에서 피성분 나오는 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대장암의 치료 뭐 이렇게 처음에 생길 때는 작을 때는 내시경으로 올가미로 이렇게 잘라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집게로 조그만 건 찝어내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녹여낼 수도 있고 또 조금 큰 거는 모가지를 잘라낼 수도 있고 또 좀 더 크면은 이렇게 점막 절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이라는 거는 대장암 수술은 아주 비교적 간단해요. 뭐 이쪽에 생기면 이쪽 판, 이쪽에 생기면 옆으로 가는 대장판, 또 이쪽에 생기면 이쪽 대장판, 그러니까 우측 반결장 절제술, 좌측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문 근처에 생기면 저희전방 절제술. 그 다음에 아주 항문 입구에 생겼으면은 항문을 없애고 배에다 인공항문을 만드는데 이제는 거의 이런 수술을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항문에 가까운 걸 90%에서 항문을 없앴는데 지금 90%에서 항문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게 세계 어디 나라 가도 우리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수술 기법은 미국 어디보다도 우리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술 받으러 외국 갈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봐야 낭패.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항문 근처에 생긴 암 수술한 거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장을 다 없애면 변을 너무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같이 만들어서 항문에다 연결해주면 대장이 하나도 없어도 변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문에 근처에 생긴 건 이렇게 항문을 통해 도려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강경 수술하는 장면이고 복강경을 수술하면 이렇게 크게 안 째고 구멍만 뚫어가지고 나중에 낳고 나면 별로 상처가 별로 없고 아까 직장암 이제 방사선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방사선 치료들 이왕 하려면 수술 전에 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싹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하면 너무 후유증이 많아가지고 저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는 이제 거의 안 합니다. 하려면 수술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적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옛날 90년 초만 해도 3에서 5cm, 교과서에는 5cm 미만은 항문을 없애는 거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90%에서 5cm 미만에 있는 것도 항문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 통계고 제 논문이 외국 잡지에 나온 건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직장암이 방사선을 치료했을 때 잘 들을 수 있냐 없냐를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작년에 낸 논문이 지난달에 제가 미국에 가서 최고 학술상을 받았던 제가 발표하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간에 암이 간다거나 폐에 간다거나 뼈에 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간에 가도 잘라내면은 한 40%까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폐에 가도 또 잘라내면 45%까지 또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폐나 간에 갔다 그러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대장암은 상당히 여러 가지 아직도 희망이 있는 암이에요. 뼈에 가면은 조금 어려워요. 뼈에 가면은. 그 다음 뇌에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요법은 뭐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이건 너무 전문적이라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요새 항암제들이 좋은 항암제가 많이 나와 있고, 수술 후 배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개 수술 후에 배변은 수개월에 걸쳐서 점점 호전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변 조절이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식생활은 평소 좋아했던 음식을 드시면 되고, 고기도 적당히 되게 고기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되게 고기만 너무 많이, 기름진 고기 많이 먹을 때 대장암이 생긴다는 거지, 아니 고기 안 먹고 어떡합니까? 고기도 적절히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처음 6개월간은 뭐 팝콘이나 옥수수, 또 무슨 뭐 술, 콩, 그 다음에 바나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배추, 이런 뭐 가스가 많이 생기거나 또 변비가 올 수 있거나 설사를 유발하는 이런 음식들은 좀 한 6개월은 조심하자 하는데, 저는 이건 너무 복잡하고, 저는 늘 뭐라 그러냐면 수술한 사람한테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하면은 설사날 음식만 피하세요. 설사날 음식. 왜? 정상 사람은 배탈 나서 설사하면 와라락 설사하면 그만인데, 수술을 받은 분은 배를 열면 장이 여기저기 들어붙기 때문에 유착이 된 사람이 설사를 하려다 보면 잘못하면 그 부위가 꽉 꺾이면서 아주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날 음식만 피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연구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성적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수치가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는, 미국 사람들의 암은 3분의 1이 남자가 전립선암인데, 전립선암이 안 죽는 암이라 이렇게 나오지, 예를 들면은 위암, 우리가 2배 좋아요. 대장암, 얘네들과 병기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유명한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에 길렘이라고 얼마 전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는 제자를 그 미국의 제일 유명한 암센터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 얘기, 배울 게 없다는 겁니다. 수술도 우리보다 못하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전에 나왔던 거는, 그런데 이제 하나 애로점, 우리가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우리 의료보험 수가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지만, 수입 대비 우리가 한 4.9% 낸다는 게 딴 나라가 12에서 15%거든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딴 나라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수입 대비. 거기에 비해서 모든 국민을 커버합니다. 미국은 4,700만 명이 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오전에 진료가 마음에 안 들면 오후에 딴 병원까지 가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카나다 교포가 뇌에 페트 하나 찍으려고 뇌암 때문에 5개월 기다리다 못 찍고 옵니다. 스웨덴 몇 달 기다려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문제가 보험료가 싸다 보니까, 의료 수가가 싸다 보니까 보험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중증 질환 걸리면 30-40% 자기 돈 내는 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빈자는 나라가 해주지만 적당히 돈이 없으면 전세비 빼고 뭐하고,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보험에서 다 커버해주듯, 우리 몸이 아플 때는 우리가 평소에 낸 보험료 가지고 90% 이상 거의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좀 나서주셔야 되는데, 이게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왜? 표 떨어질까봐. 근데 제가 암센터 원장 6년 하는 동안에 복지부 장관이 8명 바뀌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당 다 와서 한 건씩 그냥 혜택 범위만 넓혀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보험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그래서 우리가 조선일보에도 그때 났지만 암 진료 비제는 어떻게 해줘. 그래도 암은 제가 하도 아각거려가지고 지금 암은 상당히 부담을 줄였는데, 제가 암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체 질병에 평소에 낸 보험료 가지고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보험료는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담배에 대해서 한두 마디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국민이, 제가 이제 원래 금연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이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이 하루에 122명 죽었어요. 6.25 전쟁 때. 총 3년 1개월 동안에 13만 7,899명이 돌아가셨는데 하루에 122명. 담배 때문에 하루에 137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매일. 6.25 전쟁 때 전사자만큼 죽어요. 매일. 원자탄 하나 터지면 5만이 죽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1년에 5만 죽어요. 매년 원자탄 하나 터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나쁜 계집애가 칼기 폭파시켜가지고 115명이 죽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맨날 나는 겁니다. 하루에 137명이 담배 때문에 죽으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게 이틀에 한 번 나고, 산풍 참사가 나흘에 한 번 나는 거나 같을 정도예요. 이런 잘난 남자,
위험한 여자 다 담배 때문에 죽었고요. 담배 속의 성분 중에 딴 거 다 빼고 청산가스가 얼마나 들었냐면은 담배 30갑 필 때 나오는 연기 속에 청산가스를 모아서 70kg 나가는 사람한테 한 번에 먹으면 죽는 치사량이에요. 제가 담배를 판다는 거는 국가가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게 발음 안 되는 독약이에요. 아편 정도의 중독성이 있는 마약이에요. 저는 총리한테도 그러는 겁니다. 그만 사기쳐라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세금 웃기고 앉았다. 국민 죽으면서 먹는 게 무슨 세금이야. 삥땅에 쳐먹는 거지. 예?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담배 피는 분 잘못이 아니에요. 담배를 파는 국가가 국민을 죽이면서 돈을 챙겨먹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민 죽여면서 걷는 돈 갖고 써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후에는 담배를 팔지 말자 하는 겁니다. 제가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자동차 머플러에다 호수 꼽아서 입에 물고 가는 애 같이 보이고, 쓰레기 소각장을 올라가서 굴뚝을 입을 틀어막고 있는 애 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애 보면 M16 소총을 입에다 대고 방아서 댕기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담배 피는 동료애들 피는 건 목욕탕에 가서 오줌똥 넣는 것보다 더 파렴치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물 안 먹죠. 근데 옆에서 담배 피면 이거 숨 안 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남자 고추는요, 이게 스펀지 같이 돼 있어서 섹스를 하려면 순식간에 이 스펀지에 피가 차면서 그러면 이 정맥이 눌려서 피가 못 빠져나가면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파트로 총해가지고 섹스를 하는 건데, 담배를 피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가지고 피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가 샤워하고 향수 바르고 딱 폼 잡고 있는데 이게 서야 말이지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세우려고 별짓 따위도 안 쓰니까 나중에는 마누라가 기분 나고 이 개새끼 하고 이제 욕하고 이제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배 피면은 이 고추에 힘이 빠져가지고 남자의 기가 죽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남자는 한 사람도 담배를 안 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1년에 3%의 남성 기능이 떨어져서 20년, 14살 애들이 배운다는 게 35까지 20년 피면 20년 곱하기 3%면 60%. 60도가 내려오면 이게 밭으로총이 휴요총 자세로 돼가지고 맨날 오줌 넣을 때밖에 못 쓰는 연장으로 전락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 보고 담배 다 끊어라. 요새는 제 앞에서는 어떤 VIP도 다 끊었습니다 하더니 끊겠습니다 하는데, 개 중에는 나는 뭐 굵고 짧게 살겠다고. 이 사람이 엄청난 착각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평생 굵게 살 수가 없어요. 가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짧게 살겠다는데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이런 우리 엑스포 이게 다 뭡니까? 결국은 국민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에 가면 절대 못 죽게 해요. 그러니까 고추가 가늘어서 힘 빠져가지고 마누라한테 구박받아가면서 지질이 고생하고 오래 사니까 삶의 질이 땅에 떨어진다 이거. 이게 넘어갈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주장하는 건 10년간 우리 국민이 다 담배를 끊고, 또 경작농가, 소매상, 지방세, 담배 제조회사 문제 해결하고 10년 후에도 못 끊은 사람은 우리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도와드려가면서 우리 애들한테 담배 팔지 말자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현재 흡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10년이 지나면 담배 피면 야만이 취급받는 시절이 오거든요. 지금 국민들 69%가 찬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장암 때문에 여기 모이셨지만 대장암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또 간이나 폐에 가도 완치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암이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하나 덤으로 담배는 우리 국가가 안 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